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케일입니다. 저희가 이번 파트에서 다뤄볼 내용은 캐릭터의 등장, 퇴장 조건이 되겠습니다. 항상 캐릭터가 교실에 위치해 있으면 안 되겠죠. 특정 이벤트를 보고 나면 때에 따라서 교실에서 사라지게 만들기도 하고 등장시켜 보게 만들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의 활성화, 비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구현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매니저. 여기서 변수 하나 추가시켜 주겠습니다. 퍼블릭 불 배열로 만들어 줄게요. 이벤트 플래그스 뉴 불 배열 개수도 바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한 100개로 테스트로 넣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 이벤트가 한 몇천 개 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개수는 몇천 개가 되겠죠. 아니면 중간중간 초기화 시키면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테스트로 100개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다이얼로그 스크립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다이얼로그 스크립트 여기서 커스텀 클래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시스템 시리얼라이저블 퍼블릭 클래스 이벤트 타이밍 변수 선언해 줄 건데 퍼블릭 인트 이벤트 넘버 해당 이벤트의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인트 배열 이벤트 컨디션. 자, 특정 조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번 이벤트와 5번 이벤트를 봤다. 그럼 등장시키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퍼블릭 불 컨디션 플래그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예시를 특정 이벤트를 봤다로 했죠. 하지만 특정 이벤트를 안 봤을 경우 등장시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녀석이에요. 그리고 public int 이벤트 endNum. 자, 조건을 만족했으면은 계속 해당 캐릭터는 등장하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특정 이벤트를 봤으면 무조건 퇴장시키는 그러한 이벤트 번호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번, 5번 이벤트가 만족돼서 등장했죠. 하지만 7번 이벤트를 봤기 때문에 해당 캐릭터는 영원히 등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7 넣어주면 더 이상 영원히 등장하지 않게 되겠죠. 자, 이벤트 타이밍 이제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퍼블릭 이벤트 타이밍 이 상태로 세이브하고 유니티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컴파일이 끝났으면 이벤트 타이밍이 새로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다 이제 값을 채워 넣어줄게요. 이벤트 넘 해당 이벤트의 번호가 되겠습니다. 1이라고 지정해 줄게요. 그리고 대화 이벤트 1번이 등장하기 위한 조건 이벤트 컨디션이죠. 하나 지정해 주겠습니다. 0번째 이벤트가 펄스일 경우 저희가 0번째 이벤트 안 만들었죠? 그럼 무조건 이벤트가 실행이 안 될 거기 때문에 펄스가 될 겁니다. 즉 무조건 등장시키겠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무조건 등장시키면 안 되죠. 계속 진행에 따라서 얘를 퇴장시킬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엔드 넘버를 1이라고 지정해 줄게요. 그럼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의미겠죠? 그걸 위해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 사라지게 만들어 줍시다. appear 타입의 disappear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래그해서 타겟으로 지정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고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장소에 갔다가 다시 해당 씬으로 와도 얘는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미 자기 자신의 이벤트를 봤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시스템적으로 구현을 하려면 이제 코드를 또 작성해 줘야겠죠. 그 전에 이제 대화 이거 한 개로 할게요. 테스트를 위해서. 대화가 길면 지루하죠. 자, 인터랙션 이벤트 여기서 좀 이제 코드 수정해 줍시다. 먼저 게임 시작과 동시에 void start 그 여부를 결정짓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임시 변수 불 t 플래그 일단 true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 set active t 플래그 이렇게 되면 t 플래그 값에 따라서 활성화 비활성화 되겠죠. 이제 그 사이 등장시킬지 안 등장시킬지 그거에 대한 함수를 간단하게 구현해 보겠습니다. void 체크 이벤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 등장시킬지 말지 체크한다는 의미인 거죠. 일단 또 임시 변수 불 t 플래그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true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리턴 시켜 줄게요. 저 t 플래그를 리턴 t 플래그 리턴 값이 있기 때문에 void가 아닌 불이겠죠. 그리고 체크 이벤트를 여기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함수 소출하고 그 값이 t 플래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함수를 계속해서 완성시켜 줍시다. 자, 저는 여기서 반복문을 돌려줄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만들었죠. 조건을 배열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int i는 0 i는 다이얼로그 이벤트 개수만큼 반복시켜 줄 거예요. 이벤트 타이밍 이벤트 컨디션 i++ 이제 비교해 봅시다. 해당 대화 이벤트가 실행이 됐는지 실행이 안 됐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거는 이제 아까 만들었던 이벤트 플래그스가 있습니다. 특정 대화 이벤트가 실행됐다. 그럼 그건 true로 돼 있겠죠. 안 맞다면 false로. 그렇다면 특정 이벤트를 넘겨줘야 돼요. 인덱스로.
그건 이제 이벤트 컨디션에 담겨있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넘겨줄게요. 다이얼로그 이벤트 타이밍에 이벤트 컨디션 I번째를 넘겨줍시다. 만약에 세 번째 이벤트다. 그럼 세 번째 이벤트에 대한 실행 여부가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true, false. 그런데 저희가 또 조건, 그 비교하기 위한 녀석을 또 선언했었죠. 자, 그것과 같지 않다면 넣어줍시다. 다이얼로그 이벤트 타이밍, 컨디션 플래그가 있습니다. 이것과 일치하지 않다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번 대화, 그게 true예요. 이미 본 경우죠.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건 보지 않았을 경우 캐릭터를 등장시키기가 하고 싶어요. 그럼 이미 틀린 거죠. true, false 같지 않으니까 등장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t 플래그를 false로 돌려버립니다. 등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치한다면 그냥 뭐 조건문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t 플래그가 true겠죠. 어쨌든 조건문에 걸렸으니까 일치하지 않은 거고, 한번 일치하지 않으면 다른 조건문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브레이크로 빠져나가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return true가 반환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 상태로만 놔두면은 무조건 게임 끝날 때까지 해당 캐릭터는 계속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특정 이벤트를 보면 그 본 순간부터 등장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건 분기를 하나 넣어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저 인스턴스에 이벤트 플래그 특정 이벤트를 넣어줘야겠죠. 다이얼로그 이벤트 타이밍, 그 이벤트 엔드 넘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7이다. 7번 이벤트를 봤다면 그럼 true가 되겠죠. 그럼 이제 t 플래그 false로 되돌려서 등장시키지 않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얼추 완성이 됐는데 이 녀석들 주석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헷갈리니까. 자, 등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장시키지 않음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문, 등장 조건과 관계없이 퇴장 조건과 일치할 경우 무조건 등장시키지 않음. 이렇게 하면 좀 구분이 명확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얼추 완성이 됐어요. 이제 해당 이벤트 진행되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true로 바꿔줘야겠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저 인스턴스 이벤트 플래그 인덱스 넣어줍시다. 이벤트 다이얼로그 이벤트 타이밍에 현재 이벤트 번호 이벤트 넘을 넘겨줘요. 얘를 true로 바꿔줍시다. 이 상태로 전부 세이브한 다음에 유니티로 돌아갈게요. 자, 저희는 지금 복란 캐릭터 얘 복사한 다음에 복도에다가도 새로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컬리더 캐릭터 여기 안에다가 넣어줍시다. 그리고 이 녀석은 항상 등장시키는 게 아니라 교실에 있던 복란과 대화를 하면 등장시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대화 이벤트 넘버는 2번으로 해주고, 그리고 조건으로 1번 이벤트가 true가 되면 등장시켜 주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퇴장 조건은 한 3번이라고 할게요. 물론 아직 세 번째 대화 이벤트는 만들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disappear 얘는 뭐 상관없으니까 널 값으로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0. 이 상태로 다시 클래스 1-1로 가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네, 실행을 시켜보았고 교실에 있던 이 녀석은 그대로 남아있죠. 왜냐면 등장 조건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 밖으로 나가보면은 거기도 복란이 하나 있었죠. 그런데 자, 그 복란 캐릭터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교실 안에 있던 복란 캐릭터 대화 이벤트 1번을 진행해야 등장시킬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껐다가 켜볼게요. 그리고 얘한테 대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얘한테 대화를 걸어볼게요. 뭐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화 진행되고 퇴장시켰어요. 대화 이벤트 1번 이제 true로 됐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복도로 나가보면은 대화 1번이 이제 true가 됐기 때문에 복도에 있는 이 녀석 등장 조건에 부합했죠. 그래서 아까와 다르게 이번에 등장했어요. 그리고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면 교실에 있던 복란은 사라져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해서 등장 조건과 퇴장 조건을 저희가 만들어 보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아까 보였었죠? 복란 캐릭터가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다른 씬으로 이동했더니. 왜냐면 플레이어 정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씬 이동하면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희 이제 스크립트 저기 이펙트에 스핀이 있었죠? 스핀 플레이어 바라보게 하는 거, 여기를 좀 수정해 주겠습니다. 자, 바로 TF 타겟 이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저희가 직접 인스펙터 창에서 드래그해서 플레이어를 넣어놨었죠. 하지만 다른 씬에선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씬엔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트 여기다가 그걸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시리얼라이즈 필드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주고 여기다가 이제 플레이어를 직접 넣어주게 합시다. 자, TF 타겟 플레이어 컨트롤러 인스턴스 트랜스폼 이걸 넣어주면 되겠죠. 시작과 동시에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 인스턴스를 찾아서 그 객체의 트랜스폼을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일일이 저희가 안 넣어도 되겠죠. 이 상태로 다시 세이브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고 다른 씬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실행했고 이 녀석한테 말 걸겠습니다. 얘한테 말 안 걸면 뭐라는 거야? 공란 캐릭터 그 복도에 있는 거 안 나타나죠? 그래서 반드시 1번 대화를 실행해 줘야 됩니다. 자, 사라지고 복도로 나가 봅시다. 그럼 복도에 새로 생겼을 거예요. 근데 저를 바라보고 있죠. 아까와 다르게 쭉 이동해도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까와 같은 문제점도 해결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번 시간에 또 새로운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KD였습니다. 감사합니다.